시스템 하는 것처럼 그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게 아니요. 그 파마는 에센스갑을 환원된 에센스갑 절단해서 다시 이어주는 거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케라틴이나 단백질, 경화제 같은 것들은요. 그 아이가 빠져나가면 그 아무 효과가 없어요. 다시 원래 상태로 다 들어옵니다. 경화제로 곱슬을 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곱슬 경화시킬 때 네. 아시스트 아미노로 들어가세요. 클리닉 제품 안 돼요. 지금 현재 연화 단계에서는 거의 그 경화제를 넣어서 그 에센스갑이 곱슬이 펴졌다는 얘기는 아직도 가끔 이제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를 갖고 곱슬이 펴졌다는 얘기를 좀 들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에 환원제 무엇이 들어있었던 거죠? 시스템이 들어있었던 거죠. 근데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같은 게 BKT 같은 것들이 대부분 일제가 샴푸예요. 샴푸인데 pH가 9.0 정도 돼. 샴푸의 pH가 9.0이에요. 그러니까 파마이드는 알칼리가 샴푸가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가 케라틴이에요. 케라틴. 자, 얘는 케라틴이 pH가 3.5 정도 되는 이 원액이 거기 귀나 미용사 손에 붙잖아요? 허물이 다 벗길 정도로. 그리고 이 케라틴이 모발하고 잘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모발하고 잘 혼합이 되기 위해서 메틸렌 글라이콜이란 이게 뭐죠?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에 물을 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수증기가 열이 가해진다든지 아니면 물이 뜨거운 물이 가해지면 그 안에서 발생되는 수증기나 연기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없으면 이 케라틴하고 모발이 갖고 있는 케라틴하고 서로 융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실수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pH가 9.0짜리를 넣고 이 생 케라틴을 모발 쪽으로 집어넣고 그냥 드라이바람으로 바짝 말리는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넣고 말려버리고 그 다음에 매직 기계로 170도에서 많게는 200도 열로 그냥 강하게 경화를 시켜서 이 전체를 모발에 포착을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케라틴하고 모발이 갖고 있는 케라틴하고 케라틴 단백질하고 무엇이 다른가 하면 열에 의한 변성이 되는 우리 머리카락은 물론 수분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서 열로부터 변성이 된 게 얘가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변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이 바람으로 이렇게 머리카락만 됐을 때는요, 그다지 열 변성이 오지 않는데 이 케라틴 단백질이 열에 의해서 단단하게 경화가 되면서 끝모발이 이것이 됐던 끝모발도 단단하게 모발이 경화 자체가 되고, 그러니까 모발이 경화가 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경화가 됐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샴푸하면서 또 말리는 과정에서 모발이 갖고 있는 케라틴하고 우리가 인공적으로 넣었던 케라틴하고 둘이가 분리가 되면서 모발이 굉장히 거칠어졌던 거죠. 거기에 파마액이나 염색약을 넣으면 모발이 먹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염색약이나 파마액이 됐던 알칼리가 이 생 케라틴을 넣어서 그 파마액이나 염색약이 굉장히 끈적거리고 그런 현상들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시술을 하고 나서 모발이 경화가 됐던 이유는 바로 유리 전이 온도라고요. 열로부터 변성이 되는 온도가 얘가 모발보다 훨씬 더 낮은 쪽에서 더 많은 똑같은 열에 우리가 인공적으로 집어넣었던 케라틴이 더 많은 열 변성이 와서 모발이 상대적으로 더 건조해 보이고 딱딱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케라틴을 구성하는 이 안에 시스테인을 일부를 넣어서 샴푸로 모발 전체 불풀인 상태에서 일부 어떻게 해요? SS가 절단이 되고 그 사이에 클리닉 제품이 들어가서 열로 강하게 속된 말로 눌러버리니까 곱슬까지 교정이 됐던 거죠. 이게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가 곱슬까지 교정이 됐다는 거죠. 근데 곱슬은 머리카락이 가려있는 케라틴 단백질이 균일하게 배열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불규칙하게 배열이 되어 있고 모공이 진거는 빵빵 뚫려있는데 곱슬인 사람들을 보면 모르방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맞으면 대부분 거칠어요. 거친 이유가 매끄럽게 배열이 되진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힘이 골고루 분배가 되니까 한 부분으로 분배가 돼서 그게 곱슬을 보였던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파마액에 들어있는 알칼리로 모발 전체를 좀 부드럽게 연화를 시켜주고 아마 이 예멀존 작업이 손으로 만져주면서 곱슬이 펴지면서 매끄러워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걸 열로 경화를 시켜주고 그 형태로 경화를 시켜놓고 그 변형이 된 상태로 중화를 해버린 것. 이게 곱슬이에요. 열로 머리카락 형태를 변형을 시켜서 곱슬을 펴는 게 아닙니다. 근데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이거 이 시술을 했던 모발 자칫 잘못 걸려버리면 그냥 독박 제대로 써버립니다. 파마나 엠색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제 수분 들어가게. 자, 연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수분은, 모발이 가지고 있는 수분은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결합수. 우리 모발 전체의 10에서 15%라고 이야기하는 그 결합수, 생체 활성수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모발 전체 양의 10에서 15%를 수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별도의 수분이 있는 것은 아니죠. 수분의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이 모발에 남아있는 거죠. 결합수가 있고 흡착수가 있고 침투수가 있고 자유수가 있어요. 자, 흡착수, 침투수, 자유수 이 아이들은 언제든지 들어가고 언제든지 빠져나오는, 그죠? 그냥 인위적인 수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모발에 가장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졌던 수분은 아마 이 결합수 NMF라고 이야기하죠. 내추럴 모이처 팩터, 그죠?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식물이 사람이 동물이 늙어가는 것은 수분을 증발하는, 수분을 상실하는 그 과정이다. 수분이 제일 많았을 때 우리 새싹들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그 아이가 지면서 점점 수분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수분이 적어지면서 그 수분이 적어지면서 이제 본래 형태 색소들이 나왔던 것이 단통이고요. 애기들은 95%가 물이잖아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요. 그런데 이 수분이 상실해서 할머니들은 50%가 수분이죠. 그런데 이 수분이 날아가는 흔적이 보이는 게 바로 주름이죠. 그죠? 바로 건강한 모발에 본래 가지고 있어야 될 수분은 그냥 결합수라고 생각하세요. 자, 흡착수, 침투수 이 아이들은 우리가 살면서 접하는 그런 수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결합수하고 가장 근접하게 만든 것들이 바로 이 클리닉 제품. 자, 우리가 그러면 연화를 다 깨끗하게 맞췄어요. 그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헹궜어요. 깨끗하게 헹구고 나서 지금 모발 전체 양의 10에서 15% 정도의 모발 전체 양의 10에서 15% 정도의 수분을 침투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클리닉 제품 2차 클리닉을 통해서 연화 후에 클리닉 제품 보면 액상 타입 있고 크림 타입 있잖아요. 대부분 액상 타입이 입자가 큰 거잖아요. 그죠? 이 아이들이 모발의 기둥, 탄력을 주는. 그 다음에 크림 타입은 그 아이하고 잘 혼합이 돼서 윤기하고 부드러움을 주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깨끗하게 헹구고 타올 드라이 한 상태에서 액상 타입의 PPT를 좀 침투를 시켜주고 또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액상 타입의 PPT나 케라틴이 10g이 들어가면 10g의 수분이 빠져나오는 게 아니죠. 한 20에서 30g의 그 이상의 수분이 빠져나오죠. 그것만큼 클리닉 제품을 모발이 받아들이고 모발 전체가 수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발 안에 있던 수분들이 쫙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2차 클리닉을 통해서 연화 후에 타올 드라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클리닉 제품은 손상 쪽부터 건강 쪽에서 발라서 밑으로 내려오지만 이 클리닉 제품을 바르는 즉시 수분이 생겨버리잖아요. 정작 클리닉이 필요한 부분은 끝모발 쪽이잖아요. 그래서 끝에 쪽에서 차고 녹아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상의 수분이 빠져나오니까 수분을 또다시 타올 드라이 하고 나서 꼼꼼하게 LPP나 CMC 또 발라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2차 클리닉까지가 연화 과정이죠. 그러고 나서 디지털이나 세팅 파마는 굳이 그 아이를 헹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아이론이나 매직 같은 경우는 온도가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와인딩 하기도 힘드니까 살짝 타올 드라이를 하고 그래서 모발 전체 양의 20% 정도의 이 클리닉 제품들 수분들을 흡수를 하면 모발은 더 이상 흡수하지 못하고 흘러내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샤워할 때 물이 모발에서 뚝뚝뚝뚝 흘러내리는 정도가 우리가 모발 전체 양의 20% 정도 이상의 수분을 침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클리닉 제품을 이 정도로 침투를 시켜주고 액상이든 크림이든 그 다음에 타올 드라이만 한 상태. 대부분 아마도 이 정도 모발 전체 양의 10에서 15% 정도를 흡수했을 거예요. 모발 전체 보면 한두 방울 떨어질까 말까. 그죠?
육안으로 보면 반드시 수분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디지털 파마, 세팅 파마, 아이론 파마 할 때 수분이에요. 하지만 매직이나 볼륨 매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요 수분의 반만 이제 제거를 시켜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주 손상된 모발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아주 그 좀 간격이 넓은 쪽으로 빗살로 골고루 빗질을 좀 해주시고요. 자, 요렇게 해주고 나서 이거 타월 드라이 한 상태까지가 연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더 먹었던 수분, 이 아이, 그래서 2차 클리닝을 통해서 클리닉 제품을 액상하고 PPT나 CMC나 LPP를 모발 전체 양의 10에서 15% 정도 침투시켜준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열펌 쪽에서 수분의 역할을 좀 하고요. 결국은 더 먹었던 수분, 이 수분이 마르기 전에 와인딩을 끝내는 게 열펌에서 수분 조절 핵심 중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분이 하는 역할은 이 수분이 마르면서 수소결합이 더 강하게 재결합이 돼서 모발에 탄력이 더 생기고요. 그 다음에 수분이 이 증발하면서 모발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산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산소에 의해서 SS결합이 급속도로 재결합을 이루어집니다. 자연산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모발 안에 수분이 많았다? 이거 굉장히 아주 쉽지만 그 수분이 많으면서 모발 안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예가 수분이 가장 많은 상태에서 먹었던 이 살이 육회예요. 근데 여기 남겨진 수분을 증발시켜놓고 먹었던 그 살이 바로 육포입니다. 같은 살인데도 수분 증발 양에 따라서 육회하고 육포 차이를 한번 보세요. 육회가 로또펌이었다면 육포가 열펌이에요. 요 수분, 더 먹었던 수분이 마르기 전에 와인딩을 끝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분이 마르지 못하도록 어떻게 오일하고 열보지를 꼭 발라서 모발 전체를 코팅을 시켜준 거. 그 오일이 하는 역할,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고, 두 번째 파마약을 우리가 헹구면서부터 그때부터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게 바로 자연산화다. 심지어는요, 약이 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먼저 절단이 된 SS결합은 반드시 재결합을 이루게 되어 있다. 재결합을 이루지 않았었으면 우리 모발이 이렇게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죠? 특히 헹구면서 굉장히 많은 산소 때문에 물이 갖고 있는 산소 양에 의해서 SS결합은, 그래서 아이론 파마를 먼저 와인딩에 있던 부분이 컬이 잘 나오고 나중에 와인딩에 있던 부분이 늘어졌던 이유가 딱 두 가지. 여기 와인딩할 때 얘가 수분이 많은 것하고 그 시간이 방치하면서 자연산화가 일어나서 SS결합이 그대로 그 형태로 이어지니까 컬이 안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 그 다음에 자연산화를 일부는 막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오일이나 산소를 차단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베이비오일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아이론 파마 쪽에서 아이론 파마를 연화를 많이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처음 와인딩에서 맨 나중에 와인딩 할 때까지 와인딩하는 시간이 제일 길잖아요. 어떤 강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다 말린 머리 내일 물 뿌려갖고 와인딩하면 나온다고요. 그게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더라고요. 그 안에 에센스가 절단되는 상태로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수분이 증발하면서 대기되어 있는 산소에 의해서 에센스값은 급속도로 재결합을 해준다. 왜냐하고 모발이 본능이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모발이 이렇게 남아있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예전에 원장님 아시죠? 하얀비라고 중화제 없는 약. 이틀 동안 샴푸하지 말라잖아요. 말아놓고. 그죠? 어떤 약도 그래 이틀 동안 내비두면 심지어는 지금 약이 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먼저 절단된 에센스감은 다 재결합을 이룬다. 그래서 맨 처음에 와인딩 할 때 최적의 수분이 맨 나중에 와인딩 할 때까지 끝까지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분 조절하는 방법 첫 번째, 일단 수분 안 날아가도록 오일로 코팅을 시켜주고,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중요한 부분, 컬이 가장 강해야 될 부분을 가장 먼저 와인딩하세요. 와인딩 순서를 바꿔보세요. 고객이 이 뒤통수에서 컬이 무조건 강하게 나와야 된다면 그 부분부터 와인딩을 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제일 빨리 마르는 부분부터 제일 먼저 와인딩 하시면 돼요. 대부분 탑 부분 아니면 얼굴 라인